제가 팬사인회 가서 이렇게 끼워줬었어요. 아, 이거를 내가 끼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끼워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빅스의 팬을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별빛이자 애기별인 민지입니다. 팬덤 명이 별빛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애기별은 또 어떤 거예요? 재환 오빠가 하는 말이 별빛을 이제 우리 애기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애기랑 이제 별빛이랑 합쳐져서 애기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랑에 걸맞게 애칭부터 시작을 해주네요. 왠지 뭔가 유사 잘 말아줄 것 같아가지고. 유사 진짜 잘 말아주죠. 생일 이틀 전이어서 아 오빠 나 생일 이틀 남았는데 노래 좀 불러줘 라고 했었거든요. 즉석에서 가사 뭐였지? 하다가 바로 불러줬었어요. 작년에 쌍꺼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도 오빠 나 그래서 이제 한 3주는 못 볼 것 같아 라고 하고 가고 오빠 어떤 거 같아? 라고 했더니 아직 붓기 안 빠진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지. 거의 한 반년을 갈 때마다 봐주는 거예요. 아 오늘 얼마나 보자. 네. 성형외과 실장님이잖아요. 상담 실장님이잖아요. 상담실장님도 그렇게 안 봐주셨던 것 같은데 빅스를 모르는 대중분들에게 빅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컨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룹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또 빅스 하면은 사실 너무나 많은 컨셉들이 있잖아요. 한복 입은 것도 있었고 뭐 사이보그도 있었고 지킬앤 하이드도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컨셉 있으세요? 사실 3부작 때 신 컨셉으로 했던 거를 제일 좋아하기는 했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 판타지, 그리고 더클로저 이렇게 1년에 3번 컴백하는 게 되게 쉽지도 않잖아요. 컴백이요? 콘서트 이런 게 아니고? 저도 힘들었고 오빠들도 힘들었겠지만 그때가 정말 전 좋았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세 개의 컨셉이 조금씩은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이너마이트 때는 키치한 컨셉이랑 이제 컨셉의 옷이나 의상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도 잡아먹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이너마이트 때는 그래도 좀 밝고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판타지 때는 완전 어둡게 다크한 섹시를 보여줬었고 더클로저 때는 이제 제복을 입으면서 더클로저 때는 쇼케이스를 갔었거든요. 운이 좋아서 딱 펜스 잡고 1열에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전율이 딱 느껴집니다. 왜요? 진짜 안대를 무대에서 저렇게 쓸 거라고 저렇게 하고 누울 거라고 안대를 쓰고 눕는다고요? 무대에 제일 처음이 안대를 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무대를 시작하는 건데 이번 콘서트에도 그거를 해줬거든요. 그 레이스 안대를 보자마자 캬악 소리가 났었죠. 너무 얼굴 빨개질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티켓팅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제 거는 잘 잡는 편이긴 합니다. 약간 팁 같은 게 있나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직관이 점지해준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도안경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게 다들 180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도포가. 저는 그 컨셉이 제일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역주행을 했었던 곡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역주행을 했었던 그때의 기억도 있어서 좀 더 특별한 곡이기도 하죠. 우리 민지님은 입덕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되게 좀 특이하긴 했어요. 여장을 하고 소아스를 춘 적이 있었어요. 여장을 했는데도 과하지 않고 귀엽게 잘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소화하시 뭐 얼마나 깔끔하길래. 흑역사라면 흑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귀여워 보였어요. 약간 저는 상상이 약간 안 가긴 하는데. 어머. 근데 몸이 너무 좋은데? 근육질인데 너무? 지금 몸이 더 좋아요. 그때는 많이 슬렌더였죠. 이게 슬렌더라고요? 와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걸 보고 반하셨다고요? 뭐가 깔끔한 거예요 대체? 되게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시나 보다. 최애도 재환님이시잖아요. 네. 어떤데? 저 이거 알아요. 아, 이제 오늘 오시면 무조건 약간 대단한데 싶으면 어떤데? 이거 하려고. 예능을 하다 보면은 되게 무리해서라도 분량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게디스에선 약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 약간 ENFP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댕댕이 같고 낯을 가린다고 해서 좀 의외였어요. 진짜 안 가릴 것 같은데 의외로 가려요. 근데 이제 팬들 있으면 집에 안 갈라 그래요. 왜 안 가요? 퇴근하다가 이제 차에서 내려요. 오늘은 이대로 좀 가고 싶지 않다. 왜요? 갑자기 따라오래요. 우리 어디가? 이러면서 가서 뭐 공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해서 이제 오늘 너무 뭐 대기 시간이 길어서 힘들지 않았냐 뭐 그런 이제 막 얘기들 이제 쭉.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아니 이게 물론 팬과 연예인들이 제일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선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이 너무 높아진 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가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다. 또 어떤 거 있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 해줬다. 캠프 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직접 물도 다 따라주고 몇 명이서 가는 거예요? 100명 정도 같이 갔어요. 100잔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 대단하다. 방 어떻게 꾸몄는지 직접 다 가서 이제 봐주고 닭강정을 배달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다 들고 와서 닭강정 배달도 다 해주고 다정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줬다라는 그 모든 거에 집합체였던 것 같아요, 캠프가. 캠프는 뭐 소속사 측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재환님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한 건데 일일이 물 따라주고 배달 다 해주고 방 들어가서 구경해주고 이러면은 2번도 가고 3번도 가죠. 그때 운동회를 했었는데 이제 다들 몸살 날 것 같다고 쌍화탕이랑 이제 피자랑 해가지고 사서 다 돌렸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조합이네요. 몸살 걸릴까봐 쌍화탕을 주고 쌍화탕이 맛이 없으니까 피자를 먹어 이런 건가?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하고 감기 걸릴까봐 쌍화탕을 넣은 거 아닐까. 그쵸. 아무래도.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방문 앞에 입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되게 도발적으로 방을 꾸미셨나 보다. 그러네요. 다 밥을 먹고 방을 들어왔는데 저희 방문 앞에도 입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설마. 오빠가 남기고 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너무 도발 아니에요? 이거는 유혹이잖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종이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종이 버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어? 누가 가져간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 되게 깨끗하시다 다들. 저였으면은 악착같이 우리 오빠 입술 자고. 기존에 있는 팬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걸 생각해서 해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많은 고민을 했구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캠프 비용이 아무래도 뭐 차대절 비용도 있고 거기 대관 비용도 있고 해서 좀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이 돈 내고 올만하다. 내년에도 올 거다. 얼마 정도 해요?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1박 2일에 숙소비랑 이런 게 다 포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최애까지 본다? 100만 원 쌉가죠. 진짜 TMI까지 다 말해줘요. 궁금해요. 어떤 TMI 말해줘요? 오늘 뭐 먹었는지 아니면은 매니저랑 무슨 일 있었는지 잠깐, 매니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예요? 그냥 항상 매니저를 지니지니라고 부르거든요. 지니지니하고 이런 것도 같이 상의했었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저희한테 말해줘요. 근데 그거 진짜 약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뭐 했고 뭐 망했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회사 사람들하고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계속 사진이 오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먹었고 뭐야? 뭐 어디 갔고 뭐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다 말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연락 못해서 미안해. 오늘 너무 스펙타클했어 라고 매일매일 해준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인 거면 팬분들이 모르시는 거지. 재환님은 진짜로 진짜 결혼을 했네. 그쵸. 그냥 팬미팅으로 결혼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완전 다정하고 잘해주는 모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외에 이제 재환님의 매력 포인트로 또 이거는 꼭 말해야 된다 싶은 게 있을까요?
역시 빅스는 섹시함이긴 하죠. 아 맞네. 우리 이걸 안 했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콘서트를 할 때도 그렇고 무대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섹시해 보이기 위한 뭔가 요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입으로도 이제 빅스는 뭐 제일 섹시한 그룹이지 약간 그렇게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섹시한 부심. 제가 지금 이걸 줄여 말할 뻔하다가 제가 바로 멈췄거든요. 제가 블랙아웃 무대가 진짜 섹시한 무대입니다. 왜요? 와 근데 너무 섹시하다. 태근님 좀 방금 좀 깜짝 놀랐네. 좀 몸을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덩치가 있어서 그런가? 멤버들이 이렇게 네.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동작 자체가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네. 완전요. 이거를 콘서트에서 해줄지 진짜 몰랐어요. 첫 공 딱 끝나자마자 모든 후기가 그거였어요. 샌리스트 진짜 감다살이다. 진짜요. 팬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팬들은 타이틀곡을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타이틀곡 너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팬들이 좋아하는 수록곡을 해주는 게 약간 저는 콘서트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만 볼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딱 캐치하시네. 민지님의 최애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는 시나브로라는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놀랬거든요. 락 발라드가 그렇게까지 잘 어울릴지 몰랐고 밴드 사운드가 그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워낙에 또 이제 약간 호소력 짙은 목소리이기도 하고 맞아요. 항상 발라드를 많이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페스티벌에서 불러줄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 페스티벌에서 서 있는 그 모습도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인데 잘 어울려서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던. 근데 리메이크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나비 같은 경우에는 YB가 너무 세가지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들었거든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약간 YB는 거친 느낌이라면 뭔가 소년의 나는 나비 이런 느낌? 근데 뭔가 이런 노래에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되게 몸이 좋으시네요. 아니 이게 반팔을 입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몸이 되게 좋으시네. 근데 약간 액세서리를 좋아하세요? 주렁주렁 많이 달고 다니죠. 지금도 팔에 있고 목에 있고. 반지도 항상 이것저것 끼고 다니고 그럼 굿즈 중에 반지는 없어요? 10주년 반지가 있거든요. 일본 여행하는데 끼고 간다고 버블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당연하지. 커플링 당연히 껴야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즌 그리팅 때 했던 반지인데 진짜요? 네. 너무 귀엽다. 플라스틱 반지인데 이게 좀 커가지고 저한테는 엄지에 맞습니다. 이 모양으로 이제 키트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즌 그리팅에 진짜 굿즈로 넣었더라고요. 감다살이다. 이거 약간 감다살이다. 근데 약간 캣님한테 맞춰서 좀 두껍게 했나? 오빠한테 이렇게 끼워주면서 이 반지 누구 손에 맞나 했더니 오빠 손에 맞는 거였구나. 잠시만요. 팬사인회 가서 내 반지를 오빠한테 끼워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크게 만들었나? 약간 미안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설렐 것 같은데? 22년 2개월이라는 뮤지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베나 아모리스라는 넘버가 있어요. 이 약지에 같은 반지를 끼면은 심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을 가진 게 이제 베나 아모리스인데 감옥에서 혼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책을 찢어서 결혼 반지를 하는 그런 넘버가 있었단 말이에요. 뮤지컬에서 이제 이벤트로 줬어요. 반지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우와. 한참 뒤에 제가 팬사인회 가서 이렇게 끼워줬어. 이거를 내가 끼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끼워주려고 했는데 오빠만큼 좋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서 오빠한테 끼워주려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나 보다. 유재 멘트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가 캔이었으면 나는 이미 심장 부서졌어. 오빠가 항상 이제 유재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되지 않나 이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럼 약간 기억에 남는 약간 유재 멘트 있어요? PS로 이제 나를 오빠 핸드폰에 저장할 거면은 뭘로 저장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나의 당신이라고 저장을 한다고 한 거예요. 여보 당신 할 때 그 당신이잖아요. 태군 오빠도 오빠는 우리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나는 사진 봐, 나는 찍어놓은 영상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속사에서 찍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팬들 찍어간 영상 있으면 그런 거 보고 팬들을 찍어가요?
찍어가요. 어머, 제 사고로 해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어가지고 어머. 재환 오빠도 심심하면 찍어가요. 이거 진짜 사랑이고 연애고 결혼이고 이거는 뭐 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이 신랑 결혼식 끝판왕이 나와버려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어머 세상에. 좀 마음이 짠했었던 게 이번 콘서트를 끝나고 이제 매니저가 콘서트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진짜 사겨요? 진짜로 사귀는 거예요? 아, 스케줄 없으면 되게 힘들다,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항상 버블에 해요. 남자를 볼 때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자는 입 말고 행동을 봐야 된다. 근데 재환님은 아까부터 솔선수범해서 계속 뭔가를 챙겨주고 기억해주고 하는 게 이거는 유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부러운데요? 그래서 항상 제 지인들이 그래요. 아, 너는 진짜 오빠 잘 만났다. 너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근데 제가 방금 들으면 생각난 게 보통 자기 최애를 소개해줄 때 걔 귀엽다, 이쁘다라는 말을 하는데 너 오빠 잘 만났다는 친구 남자친구한테 해주는 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연애다. 이게 유사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잘 해줘야 돼요.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지금? 이게 기본이다. 사실 지금 갓 데뷔한 신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10년, 15년이 넘도록 한결같다는 게 저는 또한 교과서 같다. 맨날 제가 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아, 오빠 20대 아니고 30대인데 괜찮을까? 그런 걱정이 이제 돼요. 모든 일에 진심인 사람이라서 자기 관리도 되게 진심이실 것 같아요. 아, 자기 관리도 진심이긴 하죠. 항상 운동하고. 그 자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민지님이 와, 나 정말 빅스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오빠가 그때 태국에서 미팅그릿을 한 적이 있었는데 퇴근하고 비행기 날아가서 미팅그릿 다 이제 하고 마무리도 못할 쯤에 비행기 때문에 바로 택시 타고 공항 가서 한국에 오자마자 출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건 사랑이었다. 이거는 현생을 도박처럼 걸고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 연착됐으면 이제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하늘이 도왔네요. 근데 연착이 다행히 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죠. 바로 출근을 할 수 있게 됐었죠. 근데 체력 진짜 대단하신데요? 글쎄 그때 어떻게 힘이 났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알아놓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민지님에게 약간 덕질이란 어떤 거예요? 그냥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좀 무기력하게 있었던 날들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학창 시절에 이제 잘 만났죠. 또 활동이 있을 테니까 공연도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들을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엔 그게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조금 출연하신 소감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저의 10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제 빅스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나도 여기에 나와서 참여하고 싶다, 게스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댓글이나 신청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별빛 분들과 저의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정모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시간이 어느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항상 내 자부심이 되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